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장기 국채가 급락을 하네요. 20년물 금리가 이 이유 때문에 25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선거 때문에 재정 지출 요구에 의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일본 브랜드 자체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국채를 자연 사려는 사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줄면 국채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20년물 금리가 지금 뭐 천정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 상승 압력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중요한가? 바로 한국은행이 고스란히 주담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국채도 고스란히 직격될 수 있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국채 10년물이 1.5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었던 유동성을 경기가 회복되면서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걸 말하는데 지금 국채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고스란히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자본시장의 움직임 고스란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위안화와 동조화되는 원화 가치의 어떤 환율 양상도 상당 부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데 엔화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도 굉장한 어떤 이 임팩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돈은 풀었지만 일본이라는 브랜드는 하락하고 있다. 채권 가격 폭락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리 수위는 계속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돈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그 돈을 맹목적으로 쫓기만 하면 정말 그 돈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자본이 차곡차곡 쌓여 들어와야 뭔가 좀 단단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작정 그걸 맹목적으로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돌진했듯이 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돈을 움켜쥘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정말 물처럼 스르르 사라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크릿이 있는데 모르는 척,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냥 돈에 대해서 무시하고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약간 페이크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 우주의 어떤 원리와 같은 이 자본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지금까지 힘겹게 짊어져 왔던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내가 돈 냄새 맡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냄새를 맡고 쫓아온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자본시장의 풀지 못할 이상한 시크릿과 같이 딱 뭔가 원리가 장착이 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벌써 4.5% 뚫어버렸네. 와, 그냥 장단기 할 것 없이 벌겋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데 미국 국채 30년물은 한때 5%도 넘어서 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셀 USA 미국을 팔아버리는 채권 자경단이라 불리는 채권 시장에서 뭉칫돈을 굴렸던 그 자본들이 더 이상 이제 미국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막대한 감세 그리고 대규모 예산안 편성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막 뿌리기 시작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은 부채가 5경 이상 되는데 이자를 계속해서 지어줘야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디스가 이 사실을 딱 간파를 하고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최고 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이 될 게 뻔하다. 미국이 엄청나게 현금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본이 대거 흘러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 자본이 그냥 유출이 쓸데없이 그냥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지 펀드의 대부 달리오 이분도 돈을 향해서 달렸죠. 그래서 이름도 달리오. 미국채 위험도
무디스 경고보다 더 심각하다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작년 이 나스닥 뭐 20% 이상 오르면서 고용도 괜찮아, 자본시장도 괜찮아, 주식, 가상화폐 등등 모든 것이 정말 골든에이지였습니다. 황금의 시기를 보냈는데 아니 국가가 이렇게 점점 부강해지는데 국민은 지금 골골하고 있어요. 지금 계란 한 판에 2, 3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거 뭐 사람 눈 튀어나오지. 계란 사러 마켓 갔는데 이거 뭐 한 판에 3만 원 정도 가까이 하니까 이거 뭐 손이 달달달 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인 대책이 뭡니까? 니들 닭 키워 닭. 계란 낳는 닭을 키우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 따라합니까? 결국 자본의 종착점은 행복이나 삶의 질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돈과 돈의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돈과 돈이 부딪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처럼 난장판이 되면 결국 이 돈의 복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과하게 응대하거나 너무 과하게 투자하거나 뭔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고 쥐어 짤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장악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이 돈은 굉장한 삶의 변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영끌들 정말 욕심에 눈물어서 뭐 막무가내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후폭풍은 뭡니까? 그렇게 아꼈던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잖아. 그 아픔, 고통, 그 번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고민들 뭐 고스란히 헬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꿈꿨지만 실질적인 자기 삶의 본질은 지옥에 가까운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국채도 지금 뭐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은행들도 간을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자본시장의 대외 변수가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잇따라 지금 인상하고 있어요. 가상금리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질 정도로 주담대 금리를 내릴 것 같더니만 국민은행은 가상금리 도리어 아니 7월 1일부터 1.5% 자동적으로 플러스 알파 금리가 딱 붙게 되는데 이참에 조금 더 올려 그래가지고 0.25% 아니 디딤돌 위에 또 디딤돌을 돌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은 빨대 꽂아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최대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인터넷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착한 주담대 금리가 그 수위에 있었습니까? 근데 0.21% 딴 은행들은 다 내리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도리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K뱅크 역시도 0.43%. 그래서 인터넷 뱅크가 무서운 겁니다. 전월세 대출까지도 올려 0.3%.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착한 금리의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오니까 이렇게 금리를 착착착착 쌓아 올리듯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행은 영리 기업이다. 착한 은행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기계 같은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6개월 변동금리가 상단 5.5%인데 가상금리 1.5% 붙어버리면 5.7%까지 이제 오른 상태에서 7.2가 되죠. 여기 이제 0.8%의 어떤 변동 구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느냐, 최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0.8%를 더 올려버리면 8% 주담대 금리가 그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출 받았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대적으로 예적금 금리도 카카오뱅크가 0.1%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DSR 3단계 시작되면서 가상금리 2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은행만 배가 뿔뚝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배 두드리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적으로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 1.5% 가상금리 받게 되죠. 근데 체감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금액도 5% 줄어들게 돼. 결국 6.5%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 금리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신규 차주들, 그러니까 새롭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 부담이 더할 것 같냐, 아니면 이전의 사람들이 더할 것 같냐, 라는 물음,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선반영된 위험 부담 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극도로 조심하게 되고,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대출 받았을걸? 이런 리스크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혼합형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2%대 금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5.5%, 5.7%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아진 금리 때문에 지금 후달리고 있는데, 역시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게 시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하나의 루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코 무주택자들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자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리스크의 정도를 감안하면서 갈 수 있는 아주 신중한 행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이생 망이다, 이생 집망이다, 이생에 집을 사는 건 망하게 돼. 이런 이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중해질 수 있는. 7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이제 뭐 뚝 떨어져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구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7월부터 확실한 이 거래가, 실거래가의 분기점이 올 수가 있다. 지금 거래량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10,000건을 찍었는데 지금 5월 달에 1,700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5월 달 지금 다 가고 있잖아. 5월 21일인데 오늘이. 뭐 전체적으로 KB에서 나온 서울 권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강남이 좀 올랐다, 뭐 서울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소폭의 행보고요.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뻔하잖아. 서초, 양천, 뭐 용산, 송파, 강남 쪽. 그리고 노원, 금천 여전히 하향세. 그리고 구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중구와 강동과 관악이 의외로 좀 상당히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는 좀 쭉 하고 내려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네요. 경기 지역별도 뭐 성남과 과천, 분당, 안양 쪽이 강세를 가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안산, 안성, 광명은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뭐 거의 뭐 보합입니다. 거의 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집값이 치고 나가겠다라는 이 잘못된 왜곡된 그림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세종과 서울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하모니카처럼 쪼로로록 그냥 모든 지역들이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고, 이 명암이 엇갈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이후에 거의 통일된 어떤 모습으로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뭔가 서로 엇갈린 데칼코마니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동일화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수 우위 지수 추이, 서울이 59.6을 지금 찍고 있어요. 확실하게 매수자가 유리한 타이밍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는 지표일 뿐입니다. 결코 공포에 지배당하지 마시라.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확한 지표를 보질 못해. 왜? 그 두려움이 자기 눈앞에 딱 모든 장애물처럼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당장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선명한 기준, 모든 걸 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의 공포를 먹고 살찐 시장이에요. 왜곡된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나를 삼켜요.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삼킵니다.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만의 분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매물 보시면 지금 간보기 장세 84,000건으로 지금 딱 머물러 있고, 서울 역시도 뭐 지금 1,700건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요. 거래량. 당연히 뭐 매물이 정체니까 거래량도 정체죠. 가장 회전율이 좋았던 노원구 역시도 149건에 그치고 있고, 강남구 역시도 뭐 더 토제 재조정되면서 더욱더 움츠려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경기권도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인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772건, 부산도 1,023건, 겨우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 거래량의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7월이 굉장한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니멀로 가세요. 적게, 작게, 소박하게. 그러나 내 멘탈은 원대하게, 품을 좀 넓게, 환하게. 쓸데없는 가치 집착의 집에 대한 그림을 좀 버리신다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100년 남짓? 뭐 장수하면 100년 사는 사람이 있을라나? 삶의 질에 집중하셔야죠.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그렇다면 집에 대한 그림이 딱 나올 거예요. 그렇게 집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이 집을 잡아가지고 뭔가 인생 역전을 이뤄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 주거의 안정성, 주거의 울타리, 주거 사다리가 될 수가 있다면 가치도 덩달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좋은 결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지금 뭐 일본 국채 그리고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지금 금리 부분을 선반영하는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게 할 그런 어떤 궤적들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계획 없이 대출을 땡겼다간 큰일 나요. 이 부분들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뭔가 확실한 자기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전진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